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버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데일리 TV에서 제가 이제 아침 9시 생방송에서 이제 이걸 한번 질문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버 반도체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고 여전히 뭐 물려 계신 분도 많은데요. 이 업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밑에 역사가 나와 있는데 LG 반도체하고 하이닉스, 그러니까 현대 반도체하고 둘이 빅딜을 통해서 하이닉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내부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떨어져 나와서 마그나 칩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그나 칩 안에서 MCU 쪽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회사가 분사돼서 나온 게 어버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어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모니터 같은 걸 작동할 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제 화면이 바뀌거나 어떤 조정을 하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게 MCU라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일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버 반도체의 주력 사업은 거의 매출액 50% 이상이 MCU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CU 매출이 높으면 어버 반도체 실적이 좋아지고 또 MCU 매출이 나쁘면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버 반도체는 팹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 어버 반도체가 매출 규모는 한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MCU 쪽에서는 세계 4위권에 드는 그런 업체고요. 그리고 현재 이 업체가 MCU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센서나 또 파워 반도체 쪽 이쪽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제 넓혀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번에 작년에 2022년에 윈팩이라는 업체를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이걸 인수해가지고 후공정 업무를 이제 사업을 비즈니스로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윈팩은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후공정에서 검사나 이런 것들을 이 윈팩에다가 대행을 시키는 것이죠. 꾸준히 일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MCU가 이 실적이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니 LG전자니 뭐 중국의 미디안이 이런 소비자 가전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소비자 가전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말뜻은 MCU에 대한 발주도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어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주력 사업인 MCU 외에 산업용 전자기기나 센서들, 터치 센서나 조도 센서 같은 것들, 그리고 파워 반도체 쪽에 고전압 소자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쪽을 신규 사업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MCU 쪽이 전체 매출액 50%를 차지했었는데 이쪽이 실적이 나빠버리면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실적을 해줄 만한 다른 여타 사업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윈팩은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 이걸 윈팩이라는 업체를 인수한 것도 그러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인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버 반도체는 내부에 이 반도체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놨는데요. 뭐 파인칩스니 다빈칩스니 이런 업체들 모두 이제 반도체 설계 쪽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써니웨이브텍, 혁신 IP, 뭐 시스템 반도체 협동조합 같은 데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해놓으면서 이 사업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서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번 3분기까지 실적을 놓고 보면 이 그러니까 소비자 가전 쪽에 들어가는 MCU가 전체 매출액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윈텍이 하고 있는 패키징 이쪽 사업이 25%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모두 다 이제 $1 환율에 민감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 주요 고객사를 보면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있고, 뭐 부도난 미니아도 있고, 또 오성전자나 쿠쿠전자 이런 밥솥으로 유명한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아 같은 중국의 소비자 가전업체, 굉장히 유명한 업체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리고 뭐 미국의 유니버셜 일렉트로닉스 같은 업체도 있고, 샤오미, 중국이 유명하죠. 레노버도 중국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을 이제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일본의 샤프도 이제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까지 실적을 놓고 보면 전년과 비슷한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
판관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적자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27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적자폭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근데 단기 순손실은 그래도 107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금융비용이 100억이나 늘어나면서 이 금융비용에 대한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죠. 그래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보면 21.15%, 최대주주가 21.15%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액주들은 약 한 69.87%, 그러니까 70% 정도가 소액주주 몫이기 때문에 유통주식수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 이제 그러니까 어버 반도체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행태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래 꾸준히 사들이고 있어요. 왜냐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 말뜻은 이 어버 반도체 고객사들이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할 거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보면 1486원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는 1,500원을 마지노선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1,450원 선이 무너지면서 아주 본물 터지듯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 환투기 세력들이 우리 원화를 갖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환보 요구가 4천억 달러가 무너졌을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넘고 1,480원대로 이렇게 막 급등하면서 이러한 혼란이 무슨 뭐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의 그 여파의 연속성입니다. 즉 이런 불법 비상계엄을 하는 나라에서 그 원인을 범죄자들이죠. 범죄자들을 빨리 처단하지 않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 그래서 일단은 빼고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비상계엄을 일으킨 범죄자들을 말 그대로 빨리 이제 처단을 하고 처벌을 하고 정상국가가 있다는 걸 빨리 세상에 공개를 해야만, 알려야만 이 혼란이 수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집권 여당도 지금 사보타지를 하고 있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볼 땐 더 황당한 겁니다. 저렇게까지 뻔뻔한 사람들이 있나 하면서. 왜냐면 지난번에 주미 대사가 이임하면서 우리나라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고 하면서 이제 했던 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 주미 대사도 외교관인데 외교관 외적인 발언을 할 정도로 지금 대응이 집권 여당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도 그렇고 개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에서 돈을 빼기 바쁘죠. 왜냐면 불안하니까요. 그 불안을 빨리 해소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인과관계를 제대로 모르고 언론에서도 그런 무책임한 보도를 해대니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기레기들이. 그것들이 더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혼란이 계속되면 1,500원 넘어갈 것이고 내년 초에 1,500원이 넘어가면 피치도 그렇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곧바로 우리 신용등급 강등시켜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빼는 것이죠. 아시겠죠? 왜냐면 그 충격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어버 반도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이 어버 반도체의 주 고객사인 이 소비자 가전 쪽 업체들은 우리 한국 제품들이 다 싸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출 오더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오히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지금 환율에서 수출 오더를 받으면 자기가 만들어서 최소한 한 분기 정도 이게 그러니까 원재료를 사들이고 이걸 사람들을 공장에서 라인 돌리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배에 선적해서 파는데 최소 한 분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외국 투자가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주문을 하지만 이거를 무턱대고 많이 받았다가는 나중에 환차선을 볼 수 있다는 걸 이 삼성이나 LG나 이런 국내 기업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해서 이런 주문도 받죠. 그런데 일단은 무엇이 됐던 간에 이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일단 수출 오다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500원에서 더 올라간다는 이 뭐랄까요? 예상이 있어야만 오다도 지금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1,500원 미만에서는 지금 1,480원 됐을 때는 이럴 때는 지금 주문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이 1,500원 정도는 정부에서 하느니나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막아줄 거라는 그런 좀 막연한 믿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1,480원에 수출 오다를 받으면 이 가격에서는 뭐 환차손은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보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고객사들이 주문을 받으면 많이 받으면 그에 따라서 MCU의 납품률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납품이. 그러면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보 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100억짜리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자회사인 윈텍을 통해서 또 100억짜리 자금을 교환사채를 발행한 게 그렇게 해서 200억이랑 현금을 마련해서 뭐 말 그대로 지금 적자나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메꾸면서 지금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요번 그러니까 2025년에 이 주요 고객사들의 이런 발주가 많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교환사채도 자신 있게 200억을 발행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2025년에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연초에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당해서 그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하는 사태가 났다 할지라도 V자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금 매수하는 건 그런 위험을 테이킹하고 각오하고 매수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보다 다음 주 월요일이 더 싸게 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새해죠. 새해가 더 싸게 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2,400 코스피도 2,400포인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바닥 가격 가면 직전 2,300인가요? 그때까지 그냥 쭉 밀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당하면 한 100포인트 정도 빠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V자 반등으로 올릴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올라가면 그만큼 수출 오다가 많아져서 이후에 들어오는 달러가 많다는 것이죠. 수출이 많아져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어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실적이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두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뭐 나름대로 충분히 수익이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길게 보신다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